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0월 28일 또 화요일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 NST 거래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카카오 주가가 지금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63,700원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규장에서는 한 4%가량 상승 마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분봉 흐름을 보시더라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저는 내일부터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어저께 특히나 이 갭 상승했던 부분이 좀 많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좀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늘 장중에 있었고요. 장중에는 4,000포인트를 다시금 하회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 밑꼬리를 달고 또 끌어올리는 모습 때문에라도 주가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국민 메신저 대표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대표 IT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첫 번째 6월 24일 날, 요번 연도 6월 24일 날 71,6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고, 단기간에는 좀 조정 흐름이 세게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좀 힘들게 했었죠. 하지만 중간에 다시금 이제 반등을 빠르게 하면서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굉장히 좀 폭망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들 상황들을 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집중하실 수 있게 이 카카오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볼 때 이 마디뷰 분석을 통해서 카카오가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고점 71,600원을 돌파를 해서 기본적으로 75,000원 그리고 8만원짜리까지 분명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딱 짚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저 위쪽까지 갈 수 있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 재료가 아직 남아는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재료를 바탕 삼아서 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수급은 있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재료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는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입니다. 현재 이 IT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업으로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다양하게 또 플랫폼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인 관련해서도 연결성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코인, 또 마찬가지로 플랫폼, 뭐 그다음에 금융, 모빌리티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요. 카카오 페이도 그렇고요. 다 자회사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카오 그룹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재료라는 걸 빠르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 AI 기업 사업에도 정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일단은 정부가 지금 국가대표 AI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가 좀 아쉽게 탈락은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이 AI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AI 사업을 밀어주는데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카카오가 진행을 하는 사업은 분명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이 코인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를 지금 현재 인수하면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를 이 코인 사업과 맞물려고 하는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카카오도 분명히 보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이렇게 6월 달에 급등했던 시세 분출이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진행이 지금 되고 있냐면 6월 달에 법안 발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발의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 10월달, 11월달 중으로 이 법안 발의됐던 이 내용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뭐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다시 한번 뉴스가 좀 죄송합니다. 뉴스가 다시 한번 좀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이 급등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재료들 때문에라도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의 주체. 자,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이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또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오늘 빠르게 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물량을 내놓는 족족 그들이 그대로 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최근 거래일만 보더라도 매일 매수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매도 물량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빠르게 매수 전환하면서 많은 물량을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부터 어떤 매수 주체가 들어오고 있고 누군가는 매도 물량이 나와도 그대로 그걸 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도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보유 물량을 위해서 가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고점에서 6월 달에 시세 분출이 나면서 고점에서부터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을 했다가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과 다시금 손바뀜 현상,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또 다른 매수 주체가 그대로 지금 현재 받아내면서 주가 상승을 지금 오늘처럼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1번과 2번에 대한 조건이 모두가 성립이 됐어요. 재료도 살아있고 수급도 분명히 들어오는 매수 주체가 기관 투자도 있고 외국인도 그대로 매수를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순매수 거래원 순위를 보시게 되면 맥쿼리 증권이라든지 메릴린치 이런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인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15만 주를 물량을 들고 있고요.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할 만큼 매수 물량을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의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봤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개인과 외인, 또 기관. 이렇게 세 분류의 투자자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수익을 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5배 정도의 추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라는 걸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20에서 25% 정도까지. 자, 그럼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 정도 수익을 냈다. 자, 그러면 이 외인과 기관들은 이보다 또 5배인 최소 100에서 150%까지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주가가 아무리 최저점에서 개인들이 샀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면 급격히 올라갈 때 빠르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 바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라든지 펀더멘탈 분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부터 전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 실현하기에 바쁜데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 실현하고 그냥 끝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내가 판 시점은 여기인데 여기서 팔았더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 라고 하면 이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고점 매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벌었던 수익이라도 잘 챙겨서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고점을 따라 들어갔다가 손절을 해서 수익을 까먹거나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했더니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개인들보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 저점에서도 매수를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를 또 하고요. 조정을 받을 때도 또 삽니다. 이들에겐 딱히 손절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석력, 또 기업에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라든지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치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부터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시세 분출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점부터 이 저점에서 매수한 많은 물량이 폭발적인 수익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 때 같이 팔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이들이 팔 때 같이 팔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어설프게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쌀 때부터 이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부터 같이 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좀 뭐가 휘황찬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이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그들이 팔 때는 매도 신호가 나오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 흐름만 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달에 강력하게 상승할 때 그들이 살 때 같이 사서 중간에 각각 팔 때 같이 팔고 그들이 또 같이 살 때 샀다가 지금 현재 카카오가 주가가 어떤 형태인가요? 이 박스권 형태에 있죠. 여기서는 이들이 주가를 쉽게 올리지 않고 중간에서 계속 사고 파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같은 행위를 박스권 안에서 하는 이유는 뭐다? 개인들의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개인들이 지금 고점에서부터 빠르게 들어왔다가 주가가 밀리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는 형상을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계속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안에서 주가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카카오라는 주가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보다는 계속해서 손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갑한 상황을 주다 보면은 주가가 드디어 여기를 탈피하는 순간 개인들이 빠르게 여기서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한다라는 게 그들의 물량을 빠르게 던진다라는 거죠. 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빠르게 그 물량을 받아서 그때부터 손쉽게 주가가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면 된다.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잘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좀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좀 늦다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싸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대응을 좀 빨리 하실 수 있게 이 문자로라도 좀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소통방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좀 빨리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제 개인 연락처를 좀 옆에다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자, 이곳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카카오의 앞 두 글자 카카로고만 적어서 지금 문자로 하나씩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연락처에 저장을 딱딱딱 해놓을 건데요. 그 카카라고 문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라고 제 연락처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 문자로 빠르게 이제는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나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입장 한 분 한 분 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게 혹시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절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대가성 뭐 이런 거 바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게 절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굳이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 절대 여러분들이 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도 없고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좀 여러분들 도움드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대가성도 없고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잘한다라고 하는데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다 퍼주려고 하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이 주식 바닥에 한 15년째 있는데요.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겠네요. 자, 이 중에 저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저도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실만 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저는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 내고는 있는데, 지금 이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도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미 다 해보니까 정말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게 고립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 연락처도 이렇게 띄워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려워하시는 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연락 남기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서 좀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것 도움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이제 매매 전략이라든지 자료 같은 거 요청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영상 아래 보시게 되면 더보기란 클릭하게 되면 제 연락처 항상 이렇게 항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링크 주소도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작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성함이라든지 연락처, 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고, 뭐든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읽어본 다음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도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 독점 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우주항공 산업은 민간 혁신보다는 정부 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 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 계약 수혜 기업의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 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 오리진이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궤도 로켓 뉴글렌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항공 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자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번으로 간단하게 우주항공의 단 두 글자 우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 뒀고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